여기에는 함께 새끼를 낳아 혼신의 힘을 다해 무사히 키운 뒤 헤어진 쥐식기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공간에 남편과 전부인 그리고 새로운 이성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참,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네. 저는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인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번 생에 동물원을 한 만들어 보려고요. 원님과 콩지는 한때 함께 새끼를 낳고 육아까지를 했던 사이. 하지만 건강 회복을 위해 서로를 분리해 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따로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님은 아직 콩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콩지를 선택할까? 그래서 오늘은 원님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래를 깔고 은신처를 추가한 뒤 터널을 이어붙여 두 갈래로 나누고 그 두 곳에는 그냥 모래만 깔아줬죠. 요쪽이 순놈이 집이 될 거고 요쪽 두 개가 콩지와 팥지가 있게 될 겁니다. 요쪽이 원님, 콩지, 팥지. 그리고 암놈 쥐식기들이 있는 공간에 터널 입구는 돌로 막아 암놈 식기들의 이동은 막아주고 냄새는 공간 전체에 퍼지도록 만들었죠. 굳이 이렇게 한 건 이번에는 제가 녀석들을 억지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순놈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때까지 주작을 했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또 쥐잡듯이 털지 마세요. 그 진짜 더럽게 속상하니까.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들어선 순간 원님은 이미 이곳에 전처와 새로운 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콩지 쪽에서 한번 냄새를 맡고 그 뒤로 반대쪽 팥지 쪽에서도 냄새를 맡았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 콩지 쪽에서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니 정말 다시 같이 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익숙한 냄새를 쫓아온 건지 제가 쥐식기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이 장면이 원님이 콩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콩지는 원님의 존재를 알고 난 뒤 더는 입구 쪽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죠. 이걸 보니 지금 콩지에게 필요한 건 다시 짝을 찾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쉬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아쉽지만 서로가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콩지 하나만이 아니라 반대편에 팥지도 있었으니까요. 지난번에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다시 마주서게 된 팥지. 그렇게 이번엔 반대편 팥지에게로 원님이 다가갔고 이윽고 익숙한 냄새보다 새로운 냄새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죠. 그리고 팥지도 원님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둘은 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냥 꼴값을 떨고 있었죠.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다음 생에는 쥐식기로 태어나고 싶네요. 여튼 이쯤 되니까 원님이 콩지를 기억하는 건 맞는데 이게 콩지를 선택한 건지 팥지를 선택한 건지 쉽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신나간 식기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려서 결국 계획에 없었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빼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과 정반대. 원님은 이번에도 역시 제일 먼저 콩지에게로 달려갔지만 거기서 콩지를 쥐잡듯이 잡아버렸죠. 입박대가리 식기. 그럼 아까 왜 애틋했는데 원님이 바로 콩지를 다시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냥 대차게 까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님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 팥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또 팥지랑 이어지는 줄 알았으나 이번엔 팥지가 또 깽판을 쳤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 새끼들 꼴값을 떨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쥐새끼들 원님, 콩지, 팥지는 서로 계속 다퉜지만 원님과 팥지가 더 오래 붙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원님이 팥지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원님과 팥지를 하나의 사육장에 넣어두고 하루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어렸던 원님이의 덩치가 팥지보다 커졌기에 팥지는 겁이 났는지 계속 도망만 쳤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망칠 곳도 없는데 도망만 치다가 이내 마법처럼 녀석들은 커플이 되어버렸죠. 이 새끼들 이거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 여기서 잠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추첨으로 단 한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 제발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 좀 확인해주세요. 여튼 이제 선택은 끝났고 남은 건 원님과 팥지가 살게 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소개팅장은 잠깐이지만 새끼들이 태어나도 키울 수 있는 공간과 구조물을 타고 놀 수 있는 층을 만들어주고 지난번처럼 육아를 하다가 지쳐 물을 안 마시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 먹으면 알아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양배추와 식용꽃으로 또 다른 층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건 식물원에서 털어왔죠. 엄마,
나 지금 식물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아빠 지금 없지? 아빠 안동 가고 없어. 식물 가져가려면 지금 저 꽃도 가져가. 꽃이 많아서 아빠가 없어서도 모를걸. 그럼 다시 돌아와서 쥐새끼들이 인공적인 구조물을 타고 노는 것도 좋지만 자연의 구조물을 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기에 쥐새끼들의 취향을 고려 짭퉁 대나무와 보리 씨앗을 뿌려 나중에 보리밭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층을 만들어 총 3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줘봤죠.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네? 그럼 이제 보리가 완전히 자라나면 녀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신혼집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리를 심어준 지 1일차 보리가 올라올 기미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2일차가 되더니 미묘하게 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3일차 이윽고 보리는 흙을 뚫고 올라와 쭉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4일차 아파트 속 1층은 드디어 보리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리밭을 읽어냈으니 서둘러 쥐새끼들을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상한 걸 발견했죠. 식물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통풍이 되고 있지를 않아 양배추와 식용꽃에 죽은 잎들이 서서히 썩기 시작했죠. 이 아파트 자체가 엄연히 새끼들도 같이 지낼 곳이기에 저는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PC용 송풍팬을 붙이고 타이머를 설치해 정해진 시간마다 5분 동안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줬죠. 이어서 통풍이 확실히 되는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팬에다가 용기를 뿌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흩어지는지 실험도 진행했는데 3층까지 되네 통풍이. 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터널을 타고 3층 내부까지 환기가 돼요. 여기 연기는 3층까지 들어오면서 다행히 이 짓을 한 게 뻘짓거리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하루 동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곰팡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망해서 끝내면 재미있었는데 이 개똥 같은 곰팡이 새끼들 아예 확 피워버리지. 여튼 그렇게 곰팡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서 저는 드디어 원님과 팥쥐를 이 아파트에 입주시켜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뭐 별일 없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집을 만들어줘도 감동을 하기는커녕 그냥 구석구석 냄새만 맡고 다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녀석들은 지난 영상들과 다르게 3층 베딩존보다 1층 보리밭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잘 때도 3층으로 안 올라가고 1층에 있는 보리를 뜯어서 바닥에 둥지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 둘이 같이 자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걸 보니까 쥐새끼들은 암놈들의 의사결정에 순놈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홍지는 인공적인 환경을 택했다면 이번에 팥쥐는 자연을 택했죠. 뭐 의사결정이 없는 건 나랑 똑같네. 여튼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잠은 1층, 그리고 잠을 안 잘 때는 2층으로 올라가 양배추랑 식용꽃을 뜯어먹고 (3층은) 진짜 딱 물 마시고 밥 먹고 가끔 쳇바퀴 타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여튼 녀석들은 여전히 1층 보리밭에서 자고 2층에서 뜯어먹고 3층은 그냥 없는 수준으로 쓰고 있는 중.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1층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죠. 그냥 흙을 좀 파헤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파더니 이내 보리밭 아래로 굴을 하나 완성해버렸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 빡대가리 새끼들 한번 들여다봤다고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리밭 위에서 자던 녀석들이 이제는 아예 흙 아래까지 파고 들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이곳에 들어온 지 7일차, 이제는 원님과 팥쥐가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적응한 게 아니라 녀석들의 아파트 개조가 드디어 끝이 났죠. 처음엔 그냥 보리를 더 뜯어서 바닥에 까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냥 개판 5분 전 1층 보리밭은 계속 파헤쳐서 한쪽은 보리가 사망했고 다른 한쪽은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굴은 곳곳에 생겼고 흙은 온 사방으로 튀어 있었죠. 또
또 2층에 있는 식용꽃과 양배추는 잎이 다 뜯겨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식용꽃과 양배추 둘 다 높은 곳에 있는 부분만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3층은 비교적 멀쩡한 것 같지만 찌린내가 그냥 화생방 수준이었습니다. 밥이랑 물만 먹고 간 줄 알았는데 여기가 그냥 화장실이었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와, 나 이거 새끼들이 태어나면 이쪽에서 같이 살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새끼들이 태어나질 않았어 아직. 파지 이거 가슴이 다 튀어나온 거 보니까 임신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지금 다시 만들어줘야 돼.